진짜 이 회사 때려치우고 싶다. 그냥 확 사표 던지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싶다. 특히 막 30대가 되고 연봉도 남들만큼 벌고 남들이 보기엔 완전 안정적인 커리어인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그런 느낌. 뭔지 아시죠? 요새 또 이러잖아요. 밖에서는 퍼스널 브랜딩이다, 조기 희망퇴직이다, 엄청 시끄럽고.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퇴사한 사람 중에 10명 중 9명은요 1년도 안 돼서, 1년이 뭐예요? 6개월도 안 돼서 진짜 후회해요. 왜냐? 바로 이걸 점검 안 하고 그냥 회사를 나왔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200% 확신하는지 아세요? 저도 지난 4월에 그렇게 회사를 나왔어요. 탈모가 오더라고요. 건강도 안 좋아지고 어차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직장인 내 거도 아닌데 때려치자 이러고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퇴사를 고민하고 있잖아요? 혹은 언젠가 나만의 길을 가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다면 오늘 영상은 여러분 인생의 동화줄이 될 거예요. 구원해줄 동화줄이 돼요. 제 얘기부터 해볼게요. 연봉 1억은 35살에 남겼고 해외 주재원도 한 5년 했고 제 삶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 부러워해요. 얼마 전에 회사 그만두고 자기 사업하고 있는 형을 만났어요. 일단 금수저예요. 대치동 아파트에 사는. 연말이라 만났는데 자기는 제일 아쉬운 게 회사에서 해외 경험 못 해본 거라고요. 그것만인가요? 건강검진 있죠, 법인카드 있죠, 복지 있죠, 빵빵하죠. 심지어 다니던 회사가 소비재 기업이라 글로벌 외국계. 회사 이름 얘기하면 다 알아요. 근데 현실은 일단 공허합니다. 연봉 1억이 엄청 크다고 생각했는데 받기 전엔 집값 올라가는 거에 비교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울에 직장만은 꿈도 못 꿨어요. 모으면 서울, 경기도 수도권 집값은 이미 저 멀리 날아가 있고 갑자기 막 이러잖아요. 뭐 주담대 규제, 토지보호 구역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은 일상이었고 대출이자 교육비, 생활비 이거 나가고 나면 잔고는 적자 아니면 다행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웃고 다녔습니다. 어깨에 힘 빵 주고. 성공한 커리어처럼 보여야 되니까요. 하지만 내면은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뭐 다들 생각할 텐데 아침에 교통사고 났으면 좋겠다. 회의실에서는 PPT를 만들면서 내가 뭘 위해 이러고 있는 거냐 그런 거 자문하기도 했죠. 사실 저는 30대에 한번 퇴사를 시도했어요. 해외 근무 중에 코로나가 터져서 말 그대로 난민이 됐어요. 레퓨지. 직장은 해외에 있는데 몸은 한국에 있는. 그래서 회사 그만 다니고 싶어갖고 브랜드 수입해서 사업도 해봤는데 사업이란 게 특히 의류업이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제 멘탈도 약했겠죠. 계산은 안 해봤지만 마이너스 아니면 다행이었습니다. 당연히 일하면서 머리는 더 좋아져야 돼요. 직장이란 간판이 통장만 지켜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존심도 지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눌러 앉았고 그렇게 5년을 더 다니다가 진짜 퇴사를 하게 됐어요. 올해 제가 배운 진짜 최악이 뭔지 아세요? 감정만으로 퇴사하면 진짜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모로. 우리가 퇴사 후에 마주할 현실은 상상 이상입니다. 이게 비트윈 잡스라는 구글 출신 분이 운영하는 커뮤니티에서 보여준 퇴직자 사례예요. 이쁘게 써놨어요. 전환기 때는 기분이 좋아요. 회사 안 가도 돼,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돼, 내 인생 이제 내가 만들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죠. 행복합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재정비 시간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함정이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이 아래 위로 이동을 칩니다. 시간도 많잖아요. 하는 일이 없으니까. 심지어 10,000원 한 장 쓰기도 겁나져요. 나 돈 얼마 있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회사 복지, 이름값, 월급 이게 사실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지나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회사가 나를 더 효율적으로 뽑아먹기 위한 그 유지비였던 거예요. 어차피 그 유지비 효율 안 나오면 가차없이 버리는 거 알아요. 다 알아요. 그거 아세요? 2025년 기준으로 임원 승진 확률이 고작 0.82%예요. 100명 중에 1명도 임원이 될까 말까 한 거예요. 나머지는요. 대부분 40대 중반에 짐 싸고 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고민을 하죠. 뭐 먹고 살까? 이제 감정 기복 막 오는 거예요. 법정 정년이 60세라도 평균 퇴직 연령은 49세. 그리고 체감 정년은 49.5세. 그래서 행복 찾아 네 발로 나왔는데 행복은 고사하고 인생 바닥을 찍어봤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게 뭐냐면 나와서 고생할 거다 이런 생각은 고사하고 진짜 무서운 건 우린 이걸 잘 몰라요. 회사가 절대 말해주지 않거든요. 막 평생 다닐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오잖아요. 실상은 다릅니다. 팀장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해요. 아주 짜잘한 것까지 합쳐서 부정적인 얘기만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슬그머니 책상 위치, 그 사람 자리를 바깥쪽으로 옮겨버려요. 메인이 아닌. 업무도 단순 반복 작업으로 싹싹 천천히 바뀌고 회의에서 배제되기 시작. 요새는 그거 있잖아요. 그 법. 직장 내 괴롭힘. 그것 때문에 더 교모해져요. 심지어 조리돌림도 해요. 무슨 여자학교에서 여자애들 따돌리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외부 행사 마치고 리뷰라는 포장으로 지적질하는 미팅을 해요. 지적질을 자기 입으로 안 하고 앵무새로 세우더라고요. 전 직원 앞에. 그럼 뭐가 되겠어? 지적질하는 얘기. 그걸 남의 통해서 하는.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공공의 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자진 퇴사를 유도하는 PP 프로그램이에요. 회사마다 이름은 좀 달라요. 근데 내막은 똑같습니다. 퍼포먼스
임프루먼트 뭐 이런 명칭을 통해서 사실상 퇴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인하게 만들려고. 봉고사직. 이 경험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아침에 눈을 떠도 기운이 없고, 밤에는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정신과 가서 약도 받고, 침대에 누워서 막 눈물이 혼자 뚝뚝뚝뚝 떨어지는 경험도 해요.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려고 노력하겠지만 내면은 완전히 무너지죠. 이거 제가 나오기로 결심할 때쯤에 새로 온 사장한테 찍힌 저희 팀원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또 따로 있어요. 전 이거 깨닫는 순간 소름 끼쳤어요. 너무 뒤늦게 깨달아서 그런지 그 지옥 같은 시간을 지켜보고도, 그리고 저 또한 다른 이유로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안 했던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구직은 구직대로 하면서 8개월 동안 영상을 올렸어요. 누구나 들으면 아는 회사를 다녔고, 또 뭐 해외 경험도 해서 그에 관련된 얘기를 올렸어요. 눈 뜨자마자 원고 쓰고 강의 쓰고, 또 오후에는 영상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 했습니다. 혹시나 회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얼굴은 안 까고 했기 때문에 다행히 주변에서 막 떠드는 얘기 있죠. 잘 될 거야,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지금 돌아봐도 진짜 그건 잘한 선택이에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때 저는 이상하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뇌 빼고 일하는 거죠. 아, 어차피 안 될 거다. 아, 난 잘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조차 없었죠. 역시나 그렇게 하니까 5개월을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아니, 무슨 일을 하면 무슨 일은 일어나 안 되던데. 회사 사람들도 모르고 뭐 주변 사람들도 모르고 조회수도 없고 구독자도 없었습니다. 근데 계속 했어요. 그 시간들이 저한테 생존 무기, 다른 능력을 갖게 해주더라고요. 일단 5개월이 지나니까 저와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이 생겼어요. 제 경험들이 누군가한테 공감이 됐나 봐요. 그리고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막 최종에서 막 여러 번 떨어졌거든요. 제가 구직하면서 했던 실수들도 막 복귀가 되고, 면접 상담도 막 해드리면서 제 면접 스킬도 자연스럽게 단단해지더라고요. 멘탈이요? 요새는 면접장 가서 질문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질문을 끌고 다니는 마음의 여유가, 내가 대답하기 전에 한 수를 더 보고 답변을 할 정도로 강해졌고 전략적이 됐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 생겼어요. 저 이제 퇴사 후에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확실해요. 나이가 허락해주는 한 당연히 이직하는 거, 면접 보는 거 120% 이상 자신 있고요. 취업을 안 해도 새로운 삶을 어떤 방법으로든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 전환이 가능했던 이유는 8개월간의 수연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퇴사 전에 했다면, 이직을 하던 창업을 하던 퇴사 전에 했다면 제 인생은 고통 안 받았을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볼륨 키우고 들으세요.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 대부분이 나가면 자유롭겠지, 이 회사만 벗어나면 살겠지, 이런 생각이랑 못 먹고 살지, 이런 불안감이 공존을 합니다. 이러다가 일단 벗어나자, 나 죽겠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 위험한 착각이에요. 퇴사 후의 자유는 무조건 불안이라는 대가가 동반을 해요.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그 현금이 끊기는 순간 우리는 돈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진짜 철학적으로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런 공허함도 막 밀려와요. 이게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인 것 같긴 해요. 생활 수준을 낮추는 거, 뭐 강남에서 지방으로 이사 가는 거, 뭐 학교 애들 뭐 전학 보내는 거, 차 처분하는 거, 이건 차라리 쉬워요. 근데 막상 현실이 닥치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감정적으로도 감당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벽에 부딪혀갖고 퇴사 후에 우울증 빠지는 거예요. 퇴사라는 선택 절대 가볍게 하면 안 됩니다. 단 하나라도 좋아요. 퇴사 전에 나만의 생존 수단을 만들어 놓으세요. 유튜브든 블로그든 전자책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아니면 이직 준비하세요. 아니, 상담이라도 하세요. 절대로 퇴사하고 결정하지 말고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중요한 건 내 이름 석자로 취직을 하던 100만 원이라도 벌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이제 평생 직장은 없어요. 기업 구조 자체가 이제 자동화 정식으로 바뀌고 뭐 AI다. 중간 관리자 포지션은 줄고 신입은 덜 뽑고 돈 많이 받잖아요. 먼저 잘려요. 그러고 나면 또 이제 같은 고민을 하죠. 뭐 해야 되나, 뭐 먹고 살아야 되나. 퇴사는 도망이 아니에요. 실패도 아니에요. 근데 준비 없는 퇴사 인생 망칠 수 있습니다. 저 준비 안 해갖고 망가질 뻔했어요. 근데 다행히 방향을 빨리 잡아서 살아남았어요. 사실 아직도 뭘 해야 되는지라는 그 답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조직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조직으로 돌아오는 것도 준비 없잖아요. 쉽지 않아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예요. 준비하세요. 지금 회사 그만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언젠가 누구나 퇴사의 순간은 다가옵니다. 대비하세요. 무기 준비하세요. 그게 퇴사를 선택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무기를 준비하는 방법 중 하나는, 아직 뭘 해야겠다, 내 꿈이 뭔가 모르면 고정링크 꼭 참조하세요. 여러분도 퇴사 고민하세요? 막 고민 있으세요? 그런 거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답변 드릴게요. 이직이든 구직이든 아니면 인생 전환이든 영상은 계속 올라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구독하세요.